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유가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매도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좋은 투자의 방법은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나만의 기준금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싼 가격에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가능한 오래 보유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보유가 왜 중요할까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수익이 완성된다 라는 믿음에는 현금, 즉 화폐가 절대적 기준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특히나 작년 2022년처럼 자산과 화폐의 환율에서 화폐의 값이 올라가고 자산의 환율은 떨어지고 있던 그런 시기에는 화폐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폐도 자산 중 하나이죠. 특히 장기적인 가치 하락이 좀 명백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산을 판다는 것은 자산을 팔고 화폐를 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을 사는 것, 그게 좋은 투자가 되기는 어렵겠죠. 제가 자산 거위를 매도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기대한 현금 흐름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경우. 나만의 기준금리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그만큼 현금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투자 수익률은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 기준입니다. 제가 아파트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나만의 기준금리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애당초 기대했던 어떤 현금 흐름, 월세나 전세와 같은 현금 흐름이 저의 기대만큼 잘 나와주고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뿐 현금 흐름으로 본 아파트의 가치 추세선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매도를 고려하는 두 번째 기준은 이 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자산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제가 사실상 자산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에요. 이처럼 자산 거위를 매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두시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좋은 자산을 서둘러서 화폐와 맞바꾸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신중하게 자산을 고르고 현금 흐름도 예측을 해보고 현금 흐름 도표를 그려서 심사숙고해서 매수를 했는데 환율이 잠깐 출렁인다고 해서 바로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보유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롱, 숏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롱 포지션은 자산을 매수 후 보유하는 것, 이런 상태이고 숏 포지션은 자산을 매도해서 보유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산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산을 매수하고 보유할 테니 롱 할 것이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매도할 테니 숏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롱 포지션은 가치 있는 자산을 대하는 전략이고 숏 포지션은 가치 없는 자산을 대하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자산을 숏하거나 가치 없다고 믿는 자산을 롱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임차인의 경우에는 집과 전세 보증금이라는 현금 중 어떤 자산이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걸까요? 만약 전세 임차인이 화폐보다 집이 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믿으면서도 화폐를 맡기고 집을 빌린다면, 더군다나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상반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대인은 집을 롱하고 임차인은 집을 숏하는 대신 보증금, 즉 화폐를 롱하는 입장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대인은 집을 보유하면서 빌려주는 것처럼 자산을 빌려주는 건 그 자산을 롱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것은 그 자산을 숏하는 포지션입니다. 자산을 빌려주는 건 롱, 그리고 화폐 자산 돈을 빌려주는 것도 롱인 거죠. 반대로 화폐를 빌려 쓰는 것은 숏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산다면 은행에서 원화를 빌려오니까 한번 숏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빌려온 원화를 팔고 부동산을 삽니다. 원화를 한 번 더 숏해서 부동산을 롱하는 거죠. 여기서 원화를 두 번 숏했습니다. 은행에서 빌려올 때 한 번, 부동산과 맞바꿀 때 한 번. 두 번 숏했다고 해서 더블 숏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화폐를 더블 숏하게 됩니다. 빌려올 때 한 번, 자산과 맞바꿀 때 한 번.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폐를 더블 숏하게 되는 거죠. 2022년처럼 현금이 귀중해지는 시기에는 현금을 더블 숏한 투자자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금을 더블 숏하지 않고 한 번만 숏했으면 어땠을까요? 은행에서 빌려와서 그 숏 한 번만 해서 다른 자산을 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사실 없겠지만 이처럼 한 번만 숏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두 번, 그러니까 더블 숏했을 때는 자산과 원화와의 환율, 즉 가격이 크게 변동하면 자산 가격 대비 레버리지가 커져서 레버리지를 상환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잃을 위험성이 커지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22년에 그 위험성을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현금을 더블 숏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 세계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정 화폐인 현금을 빌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이용하면 현금을 더블 숏하게 돼서 리스크가 생기죠.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 이용할 때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으면 우린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을 더블 숏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에서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 비유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현대차 주식을 빌릴 수가 있고요. 금을 담보로 은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A라는 자산이 가치 있다고 믿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현금을 만들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A를 팔아서 현금화한다. 두 번째는 A를 담보로 현금을 빌린다. 세 번째는 A를 담보로 자산 B를 빌리고 B를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 여기서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죠. 자산을 숏하고 현금을 롱하는 것. 그런데 A라는 자산을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쉽게 팔아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A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금을 빌린다는 건데, 자산 A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믿는 자산을 롱하는 건 좋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현금을 더블 숏하는 위험이 있죠. 현금을 더블 숏하면 자산 A 가격이 급락했을 때 레버리지를 상환해야 하거나 자산을 잃을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죠. 세 번째 방법은 A를 담보로 B 자산을 빌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A를 담보로 사실상 화폐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많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A를 담보로 다른 자산을 빌릴 수가 있어요. A 토큰을 담보로 B 토큰을 빌릴 수 있죠. 그럼 빌린 B를 팔아서 현금을 롱한다면은 B를 사실상 더블 숏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A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B 자산군이 비슷하게 같이 하락한다면 자산 A 대비 B 자산을 빌린 비율, 즉 레버리지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라면 내가 보유하고 싶은 좋은 아파트를 담보로 상대적으로 못난이 아파트를 빌리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이런 건 없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두 아파트 가격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렸다고 해서 이 아파트 빨리 상환해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상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죠. 현금을 더블 숏하지 않기 때문에 레버리지 리스크를 조절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중에 암호자산 투자를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낯선 보유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롱숏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더블숏의 원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자산을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감사합니다.